1단계 10호 4주 여우 손수건. 옛날 어느 마을에 돌쇠라는 할아버지가 살았습니다. 하루는 돌쇠 할아버지가 장에 갔다가 고개를 넘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자꾸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돌쇠 할아버지는 가는 척 하다가 뒤로 돌아 지팡이로 냅다 허공을 후려쳤습니다. 그러자 캥 하고 소리를 지르며 여우가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여우가 도망간 자리에는 손수건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것 봐라, 여우 손수건 아니야? 돌쇠 할아버지는 혼잣말을 하며 손수건을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내 말 좀 들어보구려. 글쎄, 내가 고개를 넘어오려고 하는데 말이오. 집에 돌아온 돌쇠 할아버지는 고개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할머니에게 하며 손수건을 꺼내 보였습니다. 손수건은 아무리 보아도 사람의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돌쇠 할아버지는 손수건을 이리저리 뒤집어 보고 만져보았다가 목에 메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돌쇠 할아버지의 몸이 차츰 작아지더니 개미만해진 것입니다. 아이고 마누라, 여보, 여보. 돌쇠 할아버지는 소리를 질렀으나 그 소리는 모기 소리만 해서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돌쇠 할아버지의 몸이 갑자기 작아져 보이지 않자 걱정이 되었습니다. 돌쇠 할아버지도 덜컥 겁이 났으나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보니 손수건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돌쇠 할아버지는 목에 감은 손수건을 풀어보았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왔습니다. 아하, 이 손수건은 참으로 신기하구나. 내가 벌레만 해주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휴. 돌쇠 할아버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고 영감, 난 영감을 이제 아주 못 만나는 줄 알았다오. 할머니도 어이없다는 듯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무렵 돌쇠 할아버지가 사는 나라의 임금님에게는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임금님은 이웃 나라의 성질이 고약한 임금님과 바둑을 두었는데 연거푸 3번을 이겼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웃나라 임금님은 화를 벌컥 내며 이번에는 진짜 내기를 하여 지는 편이 나라의 절반을 주기로 제안했습니다. 임금님은 싫다고 했으나 이웃나라 임금님이 계속 우기는 바람에 승낙하고 말았습니다. 두 나라 임금님은 정해진 날에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귀중한 물건을 가슴에 품고 두 나라의 경계에 있는 강가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상대방이 가지고 온 것이 무엇인지 알아맞히는 내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웃나라의 임금님 곁에는 점을 잘 보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는 무엇이든 잘 알아맞히기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돌쇠 할아버지 나라의 임금님에겐 그런 신하가 없으니 내기에 질 것은 뻔한 일이었습니다. 임금님은 끙끙 앓았습니다. 곧 나라 안에 임금님의 내기에 관한 소문이 널리 퍼졌습니다. 백성들은 모이기만 하면 임금님의 내기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소문은 돌쇠 할아버지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돌쇠 할아버지는 곧장 임금님을 찾아갔습니다. 임금님, 제게 임금님을 도울 방법이 있사옵니다. 부디 저를 믿으시어 아무 걱정 마시고 내기 장소에 가도록 하시옵소서. 임금님은 자신을 돕겠다는 돌쇠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대가 나를 도와 내기에 이기게만 해준다면 높은 벼슬을 내리리라. 돌쇠 할아버지는 고약한 임금님이 사는 이웃나라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파리만하게 몸을 줄여 사람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웃나라에서도 두 나라 임금님 간의 내기 이야기로 온 동네가 떠들썩했습니다. 내기는 하나만 나야 우리 임금님이 이길걸? 맞아. 우리나라에는 귀신처럼 잘 맞히는 점쟁이 신하가 있잖아. 참, 점쟁이 신하가 잘 맞히는 까닭은 그 사람 겨드랑이에 난 사마귀 때문이래. 무엇이? 겨드랑이에 난 사마귀 때문에 잘 알아맞히는 거라고? 점쟁이 신하의 비밀을 알아낸 돌쇠 할아버지는 점쟁이 신하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불 속으로 들어가 몸을 숨겼습니다. 몸이 파리만하게 작아졌기 때문에 몸을 숨기는 일은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점쟁이 신하는 술을 잔뜩 먹고 집으로 돌아오더니 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이 틈에 돌쇠 할아버지는 점쟁이 신하의 겨드랑이를 살펴보았습니다. 겨드랑이에는 정말로 콩알만한 사마귀 한 개가 나 있었습니다. 돌쇠 할아버지는 칼로 사마귀를 감쪽같이 잘랐습니다. 그러고는 곧 이웃나라 임금님의 궁궐로 가서 임금님이 자는 방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이튿날 아침 돌쇠 할아버지는 이웃나라 임금님이 옷을 입을 때 옷 속에 살짝 숨었습니다. 이윽고 이웃나라 임금님은 귀중한 물건 하나를 가슴에 품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점쟁이 신하와 함께 강가로 나갔습니다. 이웃나라 임금님은 아침부터 계속 혼자 있었으므로 그 물건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이 알고 있었지요. 바로 돌쇠 할아버지였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한 두 임금님은 마주 앉았습니다. 먼저 이웃나라 임금님이 내기의 정답을 알아맞히기로 하였습니다. 이웃나라 임금님은 점쟁이 신하의 옆구리를 툭 치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쪽 임금이 가슴에 품고 있는 게 무엇이냐? 그게... 어서 말하지 않고 뭐하느냐? 아이고 임금님, 사실은 그게... 돌쇠 할아버지에게 사마귀를 잘린 점쟁이 신하는 벌벌 떨 뿐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웃나라 임금님은 답을 알아맞히지 못했습니다. 답은 금장도였습니다. 이번에는 돌쇠 할아버지 쪽의 임금님이 알아맞힐 차례가 되었습니다. 몸을 파리만하게 하여 이웃나라 임금님 옷 속에 있던 돌쇠 할아버지는 쏜살같이 자기 나라 임금님에게 달려갔습니다. 임금님, 연적입니다. 사기로 된 연적입니다. 돌쇠 할아버지는 수분을 헐떡이며 임금님의 귓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돌쇠 할아버지의 말을 들은 임금님은 어험 하고 큰 기침을 한번 하더니 그것은 말이요, 연적이요. 사기로 만든 연적 말이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그걸 어떻게 알았단 말이오? 이웃나라 임금님은 너무 놀라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이렇게 돌쇠 할아버지 나라의 임금님은 내기에서 보기 좋게 이길 수 있었습니다. 내기에 이기는데 큰 공을 세운 돌쇠 할아버지는 임금님의 약속대로 높은 벼슬을 얻었답니다. 여우 손수건을 매면 몸이 개미만하게 작아진대요. 이렇게 몸을 작게 만들 수 있는 여우 손수건이 있다면 어떨 때 좋을까요? 살짝 남의 말도 엿들을 수 있고 숨바꼭질 할 때 술래에게 들키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비밀 이야기를 할 때에는 주의를 잘 살펴야겠죠? 여우 손수건을 맨 누군가가 엿듣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